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노정열 손병의 노발대발. 자, 모든 순서의 코너에 이 시그널이 다 바뀌었는데 이 코너는 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작권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시비 걸 사람이 없어요. 저작거리에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이러지 마세요 진짜. 예. 저작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카피라이트. 카피 레프트가 아니고? 네, 카피 레프트가 야, 아니고. 이 사람 우파구만. 예? 우파야. 저 우파예요. 집에 있는 그 음향기기 중에 서브 우파가 잘 되죠. 서브 좌파는 없지만 서브 우파는 있어요. 서브 우파가 빵빵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리고 저는 걸어 다닐 때도 좌측으로 안 다니고 우측으로 다녀요. 이 사람 완전히 스테레오 타입 돼 있구만. 우동도 삼선 우동 좋아하지 좌장면보다는 우동을 더 좋아해요. 그 왜 저 데이트할 때 왜 북가 자동, 남가 자동을 자전거 타고 다닌 이유는 뭐예요? 예? 왜 좌판을 깔고 앉은 이유는 뭐예요?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그랬어. 우리들은 좌경학생 좌장만 맺고, 예, 그랬었죠? 예, 좌전거 타고. 시대를 풍자한 노래였었는데, 예. 요즘에는 이제 종북이란 말로 좌파란 말을 대신하지만, 네. 뭐 여러 가지 뉴스거리가 하도 많은데, 늘 다사다난하고 파란만장한 대한민국이라서, 네네. 일단, 콘서트 K 홍보는 충분히 하셨나요? 지금 사실 웹자 보고 어제 밤 늦게 나왔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막 떴던데. 그러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K는 이제, 쿵민TV의 K일 수도 있고, 그렇죠. 코리아, 네.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네. 콘서트 K로. 예, 이제 노정면 앵커에게 오늘 그 얘기를 하니까 좋아하면서, 자기는 원래 밑에 지하 카페 이름을 카페 K로 생각했었다. 근데 지금 뉴스가 이렇게 뜬 다음에, 뉴스 K, 카페 K. 공모를 했으면 뉴스 K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국민 카페 온에어로 돼버렸다. 네, 온에어도 좋아요. 그리고 네. 노정면 앵커가 그랬는데, 네. 우리 뉴스, 콘서트 K, 이런 거를 예를 들면 5월달 같은 경우에는, TV랑 같이 하재. 좋죠. 예. 저희가 사실은 오디오보다도 비주얼이 되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거야 우리 기본인데. 갑자기 왜 이러시지? 지금 반응들이, 과음들 하셨구나, 어제. 욱하시고, 억하시고, 아니, 왜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팩트인데요. 왜 팩트인데. 예. 근데 5월 10날 사실 지금, 광주에 5.18 창작가요제, 4회 창작가요제를 국민TV에서 생방송 중계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날 맞춰갖고는 콘서트 K를 5월 달에는 하자 하는 거 어떻게 하는가 했는데, 제가 그때 꼭 전주를 가야 돼. 예. 전주 만나시러 가나 보죠? 전주를 만나러 전주를 가면 좋은데, 예. 돈을 쓰러 가시나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오늘 내 초장이 말장난 너무 심하게 한다, 우리.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치환 씨랑 안치환 상태에서 공연하러 간 다음에, 광주를 같이 넘어가갖고, 김원중 선배랑 같이 취한 상태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끝까지 말장난. 근데 안치환이랑은 진짜 안치환 상태로 할 거예요. 누구하고도 치환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렇죠. 누구랑도 치환이 안 되죠. 네. 그 목소리 하며, 그 독특한 인간성 하며. 아무튼, 내일은 밀양에서 6시에 밀양역 앞에서 콘서트 하던데. 그래요. 안치환 선수. 예. 여러분 그쪽 경북 쪽에 계신 분이나 경상도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은 시간 되시면. 아니면 얘기 안 해도 많이 가니까. 그러시죠. 예. 제 콘서트나 우리 콘서트나 좀 많이 와주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지. 네. 우리 콘서트 K. 네. 제작비도 없는데, 이거 게스트를, 우리 엔지니어도 따로 고용하거든요. 와, 세상에. 재능 기부겠죠, 뭐.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는. 네. 출연자들에게는. 교통비라도 주는 교통비라도 걸로. 역시 살아있네, 국민TV. 예. 예. 콘서트 K에 지금 4월달 출연진은 우리 둘이 기본이고. 네. 예. 그리고
노래하시는 이정열 씨. 그 느끼. 예, 근데 사진 너무 좋은 거 썼어. 저거. 한 15년은 된 우리는 50대처럼 보이고 이정열 선수는 30대처럼 보이는 저런 나쁜 사진을. 억울하면 좋은 카메라로 잘 찍어야 돼. 저희는 필터링을 한 거예요, 저게 지금. 그죠? 약간 빈티지 느낌 나게.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빈티가 나네요. 빈티가 나네. 아하,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에 다음 주에 녹화하기 전에 사진을 좀 바꾸러 가지 안 되겠어요. 그리고 더워 보여요, 지금 저기에. 저 겨울에 찍은 거잖아요, 저희가. 2월 달에 찍은 거예요. 아이고, 더워. 예. 저도 다른 거 올릴 테니까 손병희 선수도. 예. 저 20대 때 사진, 조국과 청춘 걸 올려주세요. 그러지 말고 둘이 작당하고 좀 여기 카메라한테 가갖고 좀 잘 찍어달라고. 탁재형 PD가. 그런 것도 로비가 필요하구나. 예. 탁재형 PD 오지 전문 다큐 전문이잖아요. 2달간에 걸친 남미 취재 촬영을 마치고 와서 2박을 풉니다. 야. 2시간에 이제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알차게 썼어요. 2시간에 안 끝날 것 저는 같아요. 개그 그날 10분만 칠게요, 그러면. 진짜? 네네. 이래놓고선 40분. 아니야, 저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사실 제가 좀 시차만 쓰면 미쳤다고 그렇게 오래 합니까? 그날은 10분만 하고. 돈도 별로 안 주는데, 그지? 그러면서. 아무튼, 인기 가수 어떻게 결성을 된 겁니까? 인기 가수. 그렇습니다. 저 손병희 선수가 인기 가수에서 소타를 맡고, 이정열 선수가 인기 가수에서 느끼를 맡는다면서요. 그래서 느끼 파트 이정열, 털털 파트 손병희. 우리 둘이 프로젝트 듀엣을 결성한 건 맞아요. 이름이 근데 너무 좋아요. 인기 가수. 예. 여러분 이게 닉네임이 아니고 그냥 고유명사가 인기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인기 가수의 안녕하세요. 인기 가수의 손병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기 가수의 이정열이에요. 이러고 다닐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그렇게 해 갖고는 제목이 참 좋습니다. 인기 가수. 한국말로 인기 가수고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어서 일본에서는 슈퍼스타로 하세요. 아니, 닌키노 카슈. 닌키노 카슈 데스네. 야. 예, 인기의 가수. 인기가 닥상아리마스. 예. 그리고 슈퍼스타는 저기 글로벌 미국 해외. 갈 때. 미국 갈 때 슈퍼스타고. 예. 그리고 유럽은 또 버전이 달라요. 유럽은 같은 영어라도 조금 웰노운 싱어스라는 이름으로. 웰노운 싱어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리꾼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국어가 되게 다국적이고 풍성하잖아요. 네. 지랄도 풍년이란 말 쓰잖아요. 네. 왜냐하면 양파가 일본 진출을 해갖고 별로 재미를 못 봤거든요. 어니언스가 좀 안 되나요, 그럼? 양파는 일본 가면 일본말로 해야지. 담아내기라고 이름을 개명했어야지. 뜨는 건데. 예, 뜨는 건데. 양파 데스네 이러니까. 예, 양파 데스네 아니죠. 담아내기 데스. 어떠니? 담아내기 까도 또 나온 문이다 하고. 예. 네. 뭔 얘기하다가 까도 또 나온다 그러 보니까. 네. 까니마 똑까도 있었고. 인기 가수 얘기했습니다만 인기 없는 무인기. 무인기요? 예, 까도 계속 나오는 무인기. 무인기 개그맨 노정열이잖아요. 북해에서 넘어오는 거는 인기척이 없잖아요. 인기척이 없어요. 예, 그래서 무인기 비행기라고 하던데. 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몇 대가 왔는지, 언제 떨어졌는지, 세대라는 얘기도 있고, 헤아릴 수 없다는 얘기도 있고, 미확인 비행물체라서, 네. 서울 시내 지금도 떠다니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UFO예요? 단 한 가지, 이건 확실해요. 뭐죠? 그 안보와 보안을 좋아한다는 애국 보수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7년 동안 네. 소위 잃어버린 좌파 정권 10년이라고 불릴 때는 서해 교전도 있었고 몇 차례 교전이죠. 이제 전쟁은 아니고. 예. 그때 다 격퇴를 했고. 네. 그리고 일시적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예, 국방이 튼튼했는데요. 네. 보안과 안보를 생명으로 삼는 이 보수 정권 혹은 수구 정권 들어오고 나서는 천안함 사주기가 됐죠. 어쨌든 설은 1설, 2설, 3설이 있습니다. 네. 1설은 일단 조선일보가 말한 대로 인간 어뢰가 가미가제식으로 네. 북한식 가미가제식으로 어뢰 공격이었다고 소설을 쓴 것 같은데 아니라고 아직 확답은 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네. 잘 안 봐서 모릅니다. 조선일보는. 네. 그러니까 인간 어뢰가 들이대서 폭침을 한 것이다라는 설도 있었죠. 네, 네. 근데 이제 기존의 그래도 주류 학설들은 북한에 의한 폭침이다. 네. 예, 어렌지, 쥐렌지, 그것도 잘 얘기 안 하고, 일본 스크류, 파란색 글씨 얘기만 하고 있죠. 예, 정부 발표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다른 유럽 한학설에 의하면, 암석에 부딪힌 좌초라는 얘기가 있고요. 좌초, 예. 또 한 가지 신상철 서프라이즈,
전 대표의 말에 따르면 이스라엘 그 잠수함과 네. 부딪힌. 네네. 네. 그랬다는 이런 때 얘기죠.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근데 잠수함 전문가나 이 피격 전문가들, 그 다음에 좌초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그 전문가도 있고 또 미국에 있는 박사들 따르면 좌초나 부딪힌 쪽이지 얼에 의한 폭침은 아니다라고. 그렇습니다. 네, 물리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현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네. 이렇게 하는 바에 따르면은 이건 폭침이라 보기 좀 어렵다. 뭔가 라는 연구 결과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체 논의를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예, 일체 논의와 과학적인 조사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맞짱을 뜨자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죠? 절차와 수단 또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민주주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 절차와 수단과 과정이 실체적 진실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로 북한이 워낙 신기술을 신출귀몰하게 그 보유한 나라니까 네네. 진짜 기존의 물리학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까지 새로운 형태로 폭침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예. 예. 그런 거를 불편한 진실이지만 불편하더라도 열어놓는 것이 선진국이고요. 그렇죠. 중진국과 후진국은 불편할 땐 덮어. 네. 이제 아젠다 세팅 펑션이죠, 이게. 언론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제대로 된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튼튼한 보수가 될 수 있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지금 실적 진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이거예요. 10년 동안 있었던 안보와 국방 튼튼했는데 네. 왜 애국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고 나서 폭침이든 네. 좌초라면 뭐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그것도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중과실이든 경과실이든 고의든 범죄든 아니면 실수든 46명의 고귀한 생명이 사나있거든요. 네. 그러면 책임 진상규명하고 그 다음에 따르는 게 뭐냐면 책임이 따릅니다. 그럼요. 근데 제가 천안함 때문에 뭐 책임졌다는 얘기는 그 뭐 함장이든 네. 뭐 못 들어봤거든요. 혹시 들어보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못 들어봤죠. 예. 그러니까 웃긴 일단은 철저하게 진상을 오픈시켜서 예. 과학적인 조사까지 해야지 재발 방지가 되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북한의 소행이라 그렇다 그런 강력하게. 그럼요. 응징해야죠. 근거를 가지고. 예, 국제법적으로 강력하게. 응징하고 저희가 상징적 물리적으로도 지금으로서는 니네들이 한 게 맞다. 증거를 보여다고. 예.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파란색 일본 글씨는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빨이 안 들어가는 거고 북한도 다른 건 우리가 한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지 말이에요. 평소에 소행이라고 하는데.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거기서 전사하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작전 중 이렇게 희생된 거였는데 만약에 북한에 의한 소행이라 그렇다면은 그거는 전투에서 패배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경기에 실패한 거고. 그러니까 훈장을 수여하거나 그런 건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것이 아니면 예우할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보상금이라든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변형을 한 거죠. 예, 변형을 해서 그렇게 훈장 수여를 하고 그랬으면은 적어도 그러면은 폭침에 당했으면은 그 지휘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네. 예. 그것이 너무 다 다양한 것이고 그래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을 다시 전투 사례에 수록을 해갖고 교육 기관에도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러이러할 경우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 이럴 땐 있어서는 이렇게 안 해야 된다. 된다. 예.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 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다른 잠수함이랑 부딪혔거나 좌초를 할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 46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이 잠수함 작전 내지 잠수함 그 훈련이란 것은 그 우리가 법적으로 얘기하면 선량한 주의 의무 정도가 아니라 가장 고도의 집중력을 해야 되는 작전이자 연습이거든, 훈련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네. 안 보이는 데서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앞으로도 뭐 혹시라도 모르게 예를 들면 한두 명이라도 잠수함은 원래 위험한 거야. 언제라도 다른 나라 잠수함과 부딪힐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암석에 부딪힐 수 있어. 네. 어쩔 수 없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4년 전에 천안함 사태를 통해서 또 선거 가까워져 갖고 그렇게 했던 것 사실 정치적으로는 저들이 별
그런 효과를 얻진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과도한 북풍물이었죠. 그런데 지금 4년 만에 이번에는 바다가 아닌 공중을 통해서 별로 인기 없는 무인기. 예, 인기 없는 무인기가 네. 무인기가 내려온다고. 인기 없는 건 무인기 개그면 저로 족한데. 그러면 자 이것도 그렇죠. 그러면 당신은 그 노정렬이니까 노인기라고 해야죠. 아, 네, 조사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과에 노인기라는 애가 있었어. 정말이야. 진짜 인기 없다 예. 노인기. 그 농학대에서도 노인기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웃으면 푸냐면요. 황당하고 한심해서 그래요. 네. 자, 북한에서 보낸 것도 맞고 거기다가 뭘 실을 수 있는 것도 맞을 거예요. 네. 아주 무겁지 않으면. 네. 다 떠나서 그러면 왜 무인기가 넘어올 때까지 네. 대한민국 그 정예부대 네. 육군 병장 출신인 손병희 병장이 보기에 네.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면? 솔직히 얘기할까요? 예. 그렇게 낮은 고도로 그렇게 그 작은 거는 레이더로 탐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는 탐지 안 해도 돼요. 아니 거기에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지도 모르는데. 잘까봐요? 예. 모 신문에 의하면 핵탄두는 임계 질량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한계 어떤 임계란 말이 어려우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무게는 질량이 돼야지 핵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런 거 아니 하려면 그것까지도 감내하는 그걸 실을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북한이? 예? 그걸 뛰어넘는 뭔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네. 옛날에 김일성 장군 때부터 솔방울로 그렇죠. 수류탄을 만드셨고 솔방울로 진짜 소류탄을 만드셨으면 거의 노아의 방주의 우리 코리안 버전이잖아요. 예. 아, 그러면은 가능해요. 가능하죠. 예, 그 정도 기술력이라면 가능한데 아주 응축된 기술력이 있을지 몰라요. 예,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질량을 탑재를 하려면은 능히 레이더로 잡힐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커다란 비행기가 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언론에 나오는 말은 간단하던데요. 아주 조그마한 핵무기를 서울에 떨어뜨리거나 대한민국 전역에 언제라도 유사시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 북한이다라고. 그건 말이죠. 예. 그렇게 보도하고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면. 만약에 그 전문가의 견해를 받아서 쓴 거라 그렇다면은 그 전문가란 놈은 그야말로 이 새끼고요. 예. 그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말이라면 그야말로 거짓말이에요. 북한의 안보 위협, 공격 위협을 극대화하기 위한. 네. 그거는 뉴스가 아닌 거죠. 국민의 안보 불안 심리를 조장해서 어쨌거나 지방선거 6월 4일 날 앞두고 일종의 또 북풍물이고 레드 컴플렉스고 예전 버전으로 반공의식이죠. 그러니까 그겁니다. 천안함 때와 유사한 건 뭐냐면 일체 과학적인 논의 이런 것을 거부하고 지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요, 옛날에 선거 이기려고 지원받고 돈 줘가면서 총풍까지 일으킨 세력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2대 세습, 3대 세습 아닙니까? 저쪽이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네. 이쪽은 박정희, 그다음에 박근혜 요 2대 세습, 저기가 이제 3대 세습이거든요. 네. 아, 진짜로 저는 이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개그맨이니까. 네. 전 면피가 되잖아요. 예. 웃기려고 그랬다가 하면 되니까. 모종의 밀약 내지 아무도 모르는 특사 내지 암약을 통해서 네. 때가 딱 이거니까 네. 그냥 무인기 몇 대 좀 보내다가 일부러 떨어뜨리든 아니면 이제 낡아서 지가 알아서 떨어지든. 제가 그렇다면은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밀약을 맺으면 국가에 자존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속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이기고 봐야죠, 선거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걸 난 날려보냈을 것 같아. 아, 큰 걸로. 예를 들면. 아니 크진 않더라도 딱 보기에 좀 규격이 갖춰져 있는.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RC 동호회원들이 보고서는 지금 디스할 만한 정도의 끽끽거리면서 그런 거 말고 너무 없어 보여요.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럼요. 아, 조악하다 그러죠, 왜? 그러니까 사전에 약속을 했으면은 그래도 저 가오가 있으니까 예, 그런 거 아니 진짜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워낙 희한한 일들을 많이 벌이니까. 왜냐하면 선거 때가 되면 네. 대선, 총선, 지방선거 할 것 없이 이기고 봐야 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네. 만약에 그렇게 밀약을 맺었으면 거기에 맨날 뭐 항일 무장투쟁 이런 걸 자랑하는 나라에서 일제 캐논 카메라를 달았겠냐고. 예? 아니 뭐 기술은 또 기술까지 또 그리고 너무 민족주의를 붙일 필요 없잖아요. 색깔이라도 그리고 만약에 전략은 김일성주의자라 그러면은 거기에 초상 하나도 그려갖고 살짝 그랬을 거야. 예? 그러면 손병희 선수가 보기에는 그 카메라 달아서 그렇게 조악하게 찍을 정도의 사실은 지금 뭐 구글 어스든 그렇죠. 컴퓨터만 다 뒤져봐도 웬만한 정보가 다 있고. 그러니까 폭탄 투하용이 아니라면 무인기는 그냥 정찰용이죠. 정찰하고 네. 그 위협도 안 된다. 그리고 그 정도는 레이더에 안 잡힌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예산을 확보해서 뭐 이스라엘과 접촉을 해서 레이더를
수백억에 지금 들여온다는 둥 국방 예산을 또 쓸 생각을 하던데요. 그걸 기화로. 그러니까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해야지 그런 헛짓거리를 안 하는데 이럴 때 되면 우리가 장비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할 때가 가장 그 똑같은 거 1기백어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슈퍼컴퓨터를 갖다 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우리 예산 없어. 이게 이제 전가의 보도잖아요. 예산 타령. 예.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인력도 우수한데 돈이 장비가 없어. 부족하다. 이게 똥별들의 수법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북한에서 이거 회수할 수도 없는 예. 황소거리가 짧아서 예. 이 무인기를 갖고 별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서 대강 날렸잖아요. 그랬더니 벌써 2가지를 얻었잖아. 조선일보가 알아서 공중사진 찍어서 일면에 보도해줬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송골매라고 하는 무인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혀줬어요. 우리나라에서 알아서. 그러니까 이 RC 동호회 수준의 무인기를 날려보내서 이런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서로 굉장히 교감이 많고 쿵짝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저쪽에서는 우리 북이 이 정도로 무인기를 내려보내서 남한을 정탐하고 있다라고 선전할 수 있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봐라 북의 남침 위협은 늘 상존한다로 또 종북몰이 내지는 안보 불안을 조성해서 선거 때 또 이용해 먹을 수 있고. 근데 워낙 근데 저는 이게 그냥 딱 봐서 북한이 보냈다고 믿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건 맞죠. 충분히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서 보냈겠어요? 그러게. 이건 맞습니다. 네. 천안함과는 다른 문제죠. 천안함과는 제가 지금 묻는 거는 46명의 고귀한 생명에 따른 여러 가지 원인 규명이 되고 그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네. 어떻게 46명이 산하에 갔는데 책임자가 아무도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냐는 얘기고 두 번째는 또 그렇게 레이더망으로 안 잡히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는 코드가 맞아서 안 보냈고 지금 이명박근혜 연평도 포격 때 우리 민간인 또 군인들도 적은 수지만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보를 그러면 저쪽에 퍼주기 하면서 코드 맞춰가면서 뭐 시체말로 뭘 빨아준다는 둥 이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네. 이렇게 강화하는데 무조건 뚫리고 폭침 당하고 무인기 뜨게 놔두고 포격 당하고 이런 거면 공격한 놈이 물론 나쁘지만 네. 그러면 경찰들은 항상 범인들 나쁜 놈이라고 욕만 해야 되고 국방부에서는 항상 북한은 항상 나쁜 놈이고 남침을 한다. 여기까지는 끝나는 거네요. 몇 명이 죽던 무인기가 떠다니던 무인기가 아닌 비행기가 넘어와서 예를 들면 정말 불시착을 하든 아니면 정말 별짓을 다 하든 국방 예산과 감시태세 그리고 참 이번에는 또 한포끼리 서로 쏘대요. 네. 이거 뭐냐면 아니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야 이거 문제 있다. 북한에 대해서 엄중 항의하고 그리고 북한이랑 제발 좀 이런 거 갖고 쓸데없이 신경 좀 버리지 않게 평소에 좀 사이좋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든지. 대신 대비태세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 건들면 죽는다. 예, 이런 작은 게 넘어오는 것은 캐치 못할 수도 있는데 왜 대응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냐. 네, 그게 정상적인 거죠. 라고 군과 무슨 경찰이라든가 대공 이쪽 부분에 대해서 대북한 라인에 대해서 자성을 축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엄중한 시기에 니들은 왜 빨갱이질이야. 거기로 가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상해요. 예? 그쪽 논리는 뭐 한 60년 동안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왜 엄마 아빠가 싸워갖고 애가 우는데 지들 저긴 안 하고 왜 이 와중에 왜 울어? 이 와중에 왜 울어 이렇게 돼버린 거야. 울게 만들어놓고. 어? 야, 참 나쁜 부모네. 그쵸. 이게 나쁜 부모예요. 그렇게 비유하니까 진짜 딱 와닿는다. 안 그래요? 예. 국민들 민생구에 시달리고 약속 안 지키고 다 거짓말 치고 나서는 왜 따지냐고.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예를 들면 부부가 이렇게 말다툼을 하는데 옆집에서 종이 비행기 날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종이 비행기가 어느 집에서 왔는가를 밝히고 자 이렇게 좀 시끄러울 때는 좀 자제 좀 합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봐 네가 떠드니까 종이 비행기 날리잖아 이렇게 돼버린 거야 지금. 야. 안 그래요? 요즘에 어디 도 닦았어요? 비유의 달인이 됐어요 이제 또. 아니 커피 한 잔 먹었거든요. 정말 한심해요. 네. 그래도 물론 청와대에서 또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무인기가 넘어온 건 너무 대응태세가 허술했다고 생각합니다. 끝. 네, 그게 끝이에요. 근데 정말 모르는. 참 레이더 살려고 하지 참. 아니 아직 확정은 안 됐죠. 그러니까 이 정도를 탐지할 만한 레이더는 지금 이 수준으로는 없던 건데 적어도 무인 레이더. 네. 여기 보세요. 검은별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최첨단 적어도 이스라엘제 레이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어서 그런 거지 그것만 있으면 우리 군은 철통 방어입니다. 그걸 사면 그런데 그 최첨단 레이더를 잘 활용하려면 SSD가 장착된 최첨단 i7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 군은 철통 방어입니다. 그런데 그 노트북을 잘 활용하려면 최첨단 레티나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그게 없어서 그런 거지 그것만 있으면 우리 군은 철통 방어입니다. 네. 그런데 그 모니터를 정말 정밀하게 보려면 최첨단 적외선 감지 실내용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그게 없어서 그런 거지 그것만 있으면 우리 군은 철통 방어입니다. 또 나오겠네. 별그대 버전이야 뭐야?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아이고. 개그 잘하시네. 예.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개그.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레이더를 사든지 말든지 하는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일단 장비 타령부터 한다는 것이 그러면 국민의 세금이 지들 쌈짓돈이지 않아 봐요. 앞으로도 이렇게 몇 개 넘으면 그 레이더가 없이는 언제든지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그 무인기를 잡기 위한 특별한 MD 작전으로 미사일 디펜스처럼 예. 그거 정밀 요격 타격하는 그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100조 정도? 그 작은 거를 요격하는 거야. 넘어오기 전에 네. MD 개념으로. 네. 그거 만들어야 되지 완벽하지 않을까요? 그거를 우리의 방공기 대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상과학. 아니 진짜 그렇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봐요. 비둘기가 날아오는데 그거 타격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네.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실까요? 이 무인기 하나 떴다는 걸 가지고 네. 언제든지 레이더에도 안 잡히는 이 무인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언제든지 핵탄두가 아니더라도 뭐 폭탄을 터뜨릴 수 있다라는 이걸로 지금 팩트는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글 지도보다도 못한 해상도를 촬영하는 거죠. 그리고 항속거리도 짧고 지금 그 수준으로는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쭉 날아가는 가미가제군요. 그렇죠. 그냥 남한에서 그냥 카메라를 탑재한 그냥. 근데 가미가제인데 폭발력이 없는 가미가제. 폭발력은 없는. 예. 그렇죠. 연료라도 있어야지 떨어졌을 때 폭발하면은. 애잔하다 근데. 예, 애잔해요. 생긴 것도 참 없어 보이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한다면은 마음껏 날려주세요. 대신 우리는 위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기 경보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송골매가 지금 있었잖아요. 배철수의 송골매입니다. 이 무인기 송골매 말고 그보다 작은 거. 네. 그러니까 이 정도 급의 무인기는 우리나라에 벌써 지금 다 배치돼 있어요. 예, 이거보다 성능 좋은 것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없다가 왜 선거 한두 달 전에 물론 작년에 발견된 것도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만. 네네. 진짜 김정은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도 같고 도와주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쪽에 보수 정권이 있어야 항상 그 북한 인민들로 하여금 쉽게 얘기하면 나쁜 놈들은 나쁜 놈들끼리 통하는 게 있는 거죠.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하필 이때 보내요 왜? 아니 이래서 외국말로 된 표현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네가? How do you do? 그거는 do you를 어떻게 드십니까죠? 그런가요? 네. How do you do? do you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지? 어떻게 드십니까? How do you do? How do you do?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예요. 그래, yes you can. 넌 깡통이야 그래. 이게 386 개그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웃자간 얘기가 아니고 이제 과도한 무인기 전국 무인기 사태. 그래요. 6월 4일까지 몰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 한쪽에서 언론, 주류 언론이든 또 청와대나 국방부는 그렇습니다. 책임도 안 지면서 북풍몰이 하는 건 좋은데 역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진짜 웃기고 있네. 소설 쓰고 있네. 깜냥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7, 80%면 괜찮은데 한 50%의 국민이 와, 저것들 언제든지 우리를 그 조그만 거에다가 실어서 우리를 타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꽤 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잘 지적해 주신 거예요. 지금 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통은 평소에는 잘 연구할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지금 방송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떠드니까 진짜 그것이 커다란 위협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예. RC 동호회 분들은 코웃음 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군사 무기에 대한 관심만 갖고 있어도 이게 얼마나 웃기고 자빠진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말이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이 문제는. 네. 자, 대구 경북 지역 협의회 창립 총회. 네. 이거 봅니다. 구민 TV 개국에 맞춰서 미디어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대구 경북 지역 협의회가 창립 총회를 갖습니다. 4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는 서울 메트로 아트센터. 서울? 대구인데도 이름이? 대구 메트로 아트센터. 대구. 대구에도 이제 지하철이 2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네. 2호선 대공원역 내 지하 2층입니다. 대공원역 내. 행사 내용은
아, 그래요.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정덕 씨 계세요. 미중 가수. 숙하 공연 있고, 저와 노정열이 함께하는 손병의 나란히 가잖아도 공개 방송.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협의회 창립총회. 네. 드디어 어저께 어렵게 노정열 씨가 섭외가 돼서 어렵게. 쉬웠어요? 아, 쉬운 남자 아니에요, 노정열 씨. 무인기 개그맨이기 때문에. 아니요, 노인기. 아무튼, 무인기 정국을 보면서, 언제든지 선거 때는 북풍을, 언론도 그렇고, 네. 가장 큰, 질타는, 안보와, 국방을 잘 내세우면서 선거에 나왔는데, 돌이켜보면 국방이 더 허술하고 안보가 허술한. 희한한 거죠, 아무튼.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애초에 제밥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이라도 총을 쏴주고 넘어와주고 46명이 죽더라도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일부 못된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이랑 우리랑 닮은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은 국방비가 많이 들고 오히려 전쟁이 더 일어나. 예? 그리고 경제는 더 망가져요. 그러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클린턴이 집권을 하고서는 그거를 그래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렇게 선거 캠페인 했습니다만 그렇게 했는데 부시 때 완전히 말아먹은 거고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보세요. 서울, 인천 이런 곳에 소위 말하는 당시 한나라당 시장들이 시를 이끌면서 빚잔치 했죠. 완전히 빚잔치를 했어요. 네. 빚이 되랬더니 빚을 지고 말았어요. 그렇죠. 예. 세상에 빚이 되랬더니.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명박 때 그랬고 지금 박정희 2세 때 와갖고도 점점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잖아요. 나라가 점점 거덜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은 늘어난다는데 금년에 경제 성장률을 4.0%로 올려 잡는다 그러는데 서민들 체감 경기는 제가 기타 중고 거래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기타 값이 점점 내려가. 예. 중고 값이. 예. 그런데 성장된다고 그래서 그 과실이 중산층에 돌아가느냐는 진짜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돌아갔던 1%, 2%에게만 더 집중될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대기업 현금 보유 비율 이런 거거든요. 네. 쌓아둔다는 거거든요. 네. 대학 등록금도 공적으로 법안 마련하고 의지만 있으면 각 사학대학이 쌓아둔 적립금만 3년, 4년 전의 통계만 8조가 넘어요. 이런 조 같은 숫자지 않습니까? 참 주옥 같은 숫자예요. 네. 예, 주옥 같은 숫자 8조. 예. 8조. 예. 그러니까 지금은 줄어들지 않았죠, 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서도 죽어도 찍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떡하겠습니까? 거짓말을 쳐도 찍어준 사람들. 그러니까 무인기는 위험하다. 이 얘기만 계속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냉철한 이성, 철학의 나라였던 독일, 거기 나치즘이 횡행할 수 있었던 그래요. 것도 이런 반복적인 대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 노출이라는 게 선전이었죠. 그렇죠. 괴벨스 그리고 또 히틀러 이들이 바로 선정선동의 달인들이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그것도 몇백 년 전 일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약속은 지들이 먼저 깼는데 네. 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기초공천 다시 살린다 그러니까 네.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새누리에서. 말 바꾼다 그러고. 말 바꾼다 그러고. 네. 이게 문제는 이게 사실로 먹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일부. 예. 예. 믿고 싶은 거죠. 신화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예. 일부죠.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 안 했을 뿐더러 현실 정치는 평론가나 저희 같은 연예인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리더라면. 네. 그런 의미에서 그 기가 막힌 아까 그 헌정을 했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서생적 감각. 서생적 감각. 예. 그러면서도 대중을 안으면서도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 겸비라는 말이 쉬운데. 네. 그죠? 그게 바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명분과 실리를 가장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그 대목이 현실 정치라는 그러니까 서생의 그런 이론, 네, 서생의 상인의 문제의식, 그러나 상인의 현실 인식. 그걸 잘 갖다 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노정열 씨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거품을 물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했던 것이 기초공천 문제. 예. 이건 다시 생각해야 된다. 당연하죠.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관철이 됐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참모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명분도 줬는데 그래도 여론이나 국민들 또 당원들은 무공천 쪽으로 날 겁니다라고 귀뜸을 해줬다는.
이렇게 현실 파악이 안 되고 그걸 또 믿는 지도자가 있다면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민심을 못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게 말이죠. 저 대학 다닐 때 일화가 하나 생각납니다. 시험을 오픈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서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맞아요. 네 실력껏 한번 써봐. 네 실력껏 그러니까 원서를 네가 찾아서 그것을 인용하는 것도 네가 책을 읽었다는 증거니까 네. 오픈북으로 시험 볼게 라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픈북 시험 보기로 하지 않고서 그런 줄 알고 이제 다들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장에 가니까 교수님이 야 오늘 오픈북이다. 그랬더니 오픈북으로 공부를 하지 않은 원칙주의자 한 분이 책을 덮어놓고 난 공부 안 하겠다. 승맥이죠. 아니 근데 그분은 이해가 될 만한 그런 개성의 소유자였고 평소에 저희가 저 형은 참 강직한 형이다 이랬거든요. 학교 시험은 그나마 그렇지만 근데 그렇게 하고 C를 받았는데 C를 받았는데 여기가 히트야 C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분이 전혀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내와의 약속을 지켰어. 약속을 안 지킨 거는 교수님이야. 그래서 그건 우리는 저렇게 하지 못하지만 존중은 한다. 그래서 먼저 그 다음부터도 계속 형한테 술도 얻어먹고 그랬습니다만 그건 혼자 피보는 거예요. 네. 그럼 된 건데 아니 시험은 시험이지만 이번은 이게 그게 아니었거든요. 5천만의 삶을 나라 살림 중앙 정치도 중요하지만 이 기초자치단체나 지방 살림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활 속에 닿는 생활 행정은 지방에서 하는 거거든요. 고려대학교 산업과학과 83학번 이름도 밝히려고 그러네. 예, 저기 이상훈 형, 상훈 형. 네. 야구 선수 이름 국방부 장관 이름이다. 아, 네. 부산고 출신. 어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못 읽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라도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머뭇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연하죠. 네. 아니, 더 큰 약속이라는 것은 민생이고 국민과의 약속이고 경제민주 아닙니까? 네. 예. 그거는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도 말했던 3대 공약이고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 세 마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렬 씨가 그 2주의 이런 정치현이라든가 현안이라든가 무인기, 우리가 4월을 다음 주 이제 4.19가 다가오는데. 그러네요, 벌써. 공개 방송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4월 중순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 시민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 것에 대해서 또 뭐 진행하려고 그러지? 정리 안 해주실 거 아니에요? 아니, 정리를 하는데요.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4.19가 미완의 혁명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많은 수백 명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김주열 열사로부터 시작된 60년도죠. 1960년도. 그러니까 벌써 54년 전의 일입니다. 아이고. 저는 엊그제 홍대 미니 콘서트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토록 금과 국조를 받아들인 미국에서 40년 전에 1972년 닉슨의 워터게이트가 있었고 의회에서 탄핵을 받아서 본인이 물러나는 하야의 형식으로 2년 후인 74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물러났습니다. 그 와중에 워싱턴 포스트라는 우리식의 보수신문들이 계속 여론을 주도했고 이슈 메이킹을 했고요. 그 전까지 닉슨은 꽤 성공적인 대통령이었어요. 네. 이 말씀은 왜 드리냐. 40년 전에 미국에서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해서 물러난 케이스가 있고 자 이제는 파란색 2번으로 이제 1대1 구도가 됐으니까 좌구면하지 마시고 민생 공약도 챙기시되 그렇게 무공천을 집중할 그 여력으로 여전히 부정선거의 문제, 각종 특검의 문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부정이 아니더라도 4대강에 대한 특검도 없잖아요. 맞아요. 혈세 23조. 예? 꼭 대선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네. 잘못된 거에 대해서 공소시효 살아있는 범위 내에서 할도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늘 말하지 않습니까? 네. 10% 20% 지지율은 너무 다 당연한 거예요. 네. 야당이 정의와 인권에 입각해서 싸울 때 30% 35%가 나오는 거지. 네. 집토끼 다 잃어버린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날고 싶은 토끼님 대구에 계신 분들 집토끼 하니까 뜨끔하지 않으셨죠? 죄송합니다. 자, 회원관리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정열 씨와 함께하는 노발대화를 마칩니다. 그러면 시그널이 잠깐 나오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노정열과 함께하는 자, 저희는 다음 주 16일 홍보 또 한번 해주세요. 16일 오후 7시 30분 구민카페 온에어에서 공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콘서트 K로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러고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회원 관리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네, 보자. 예,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얼굴 없는 미녀님. 정말 뵙고 싶네요. 근데 이름 보니까 남자 같기도 한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에서 DAOUMAN2, 네. 다우맨2이라고 있습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두 분께서 예비조합원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 남구 대명 10동에서 꼬무장님 오셨습니다. 이분은 출자금까지 완납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야, 꼬무장님, 예, 대구 남구 대명 10동까지 있어요. 예전에 서울에 관악구에는 3개가 있었죠, 동이. 남현동, 그리고 신림 10몇 동, 봉천 10몇 동. 딱 이 3개 가지고 관악구가 있었어요. 예, 1, 2, 3, 4 이렇게 이름 붙이고 제1, 2 이런 건 참 전형적인 군사문화인데 지금은 다 동네 이름을 새로 만들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지번이 다 바뀌면서 바뀌어졌지만요. 그렇죠. 사람을 번호로 부르는 그런 세상. 예전에 한강에서도 제1한강교, 제2한강교, 제3한강교가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군사문화죠. 제1대대, 2대대, 3대대 이런 것처럼. 제3한강교의 이름은 지금은 한남대교입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아하. 제3한강교 밑을 이랬죠. 한남대교가 있었다면 한남대교 밑을 흐른다고 그랬겠죠. 네. 군사문화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던 겁니다. 편리하긴 하겠지만 낭만은 없는 딱딱한 그리고 전 국민을 동원수단으로 보는 그런 것들. 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